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말까지 미국 성인들 모두 백신을 맞힐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죠. 원래는 7월 말까지였는데 이게 2달 앞당겨지면서 경제 정상화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연 1.4% 초반대 머물던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1.4%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간밤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1.58% 밀리면서 3,0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이 시각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하방을 막고 있지만 역시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이러한 특정한 섹터만 일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은 좀 양시장에 짓눌리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좀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백신에 대한 그런 보급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이제 백신 관련주라든지 항공주, 그다음에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 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장도 지금 양회가 좀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혹시나 변동성이 또 생길까봐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중국장에서 증시의 흐름으로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제 중국 증시까지 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장에서 잘 움직였었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우리나라 섹터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과 기관은 전부 다 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투자하실 때 좀 많이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이런 이 외국인의 그런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또 모처럼 좀 반등을 한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셀트리온과 지금 포스코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OCI, 강원랜드, 힐러홀딩스,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딱 이런 종목군들의 좀 공통점을 보시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좀 종목군들입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요와에 연관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철강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IPO 대여를 좀 기다리고 있는 SK케미칼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기술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백신 관련돼서 이제 우리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잠시 대피를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연일 미국 국채금리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계속해서 대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한 20만 개가량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온다면 또다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금리 자극이 될 것 같고요. 또 역대급인 4천억 달러의 국채 입찰도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국채 금리 동향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흐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지금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919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도 철강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 중소형주 올라가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도 형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곡물부터 시작해서 구리, 철강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뭐 YG엔터,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역시나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다소 좀 눌렸던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좀 자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신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재개가 되게 됐을 때 엔터주들도 이제 온오프라인, 특히나 오프라인 이런 공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조금 이따가도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좀 호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 눌려 있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거거든요. 특히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 그 이제 공연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또 이제 좀 5G 관련된 종목군들 좀 여전히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인프라 투자와 주패소 공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눌리고 있고 투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또 조금 반등이 나오던 진단키트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잠시 옮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또 각 정책들과는 크게 상관없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조금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좀 편입을 해서 이 흐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성장주와 이 가치주 사이의 괴리율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원자재 관련한 종목이나 원자재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1% 넘게 밀리는 약세장 흐름 함께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박혜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박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를 새빨갛게 물들일 5가지 이슈들 담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와 유가 양회 등 시장의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잠시 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작년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도 전하고요. 이 세 번째, 롤러코스터 장세에 움직이고 있는 컨택트 관련 종목들, 유망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이 개막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신세계 등 관련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요. 이 마지막, 원자재 빅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참 많은데요. 이 간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1.5%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전날 오펙 플러스의 증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유국이 감산 유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2.6% 상승한 61달러 28센트의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 반등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중국의 연례 최대 행사인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추진했던 슈퍼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꺼낼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이슈 속에서도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그리고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요, 이 작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이고요. 이 성장을 못한 만큼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원화 절하의 영향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1,755달러, 우리 돈으로 3,747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4년째 3만 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은행에서는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낮은 물가가 상승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실질 GDP가 역성장한 데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은 대내외 이슈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완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 그동안 눌렸던 소비 심리들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시장에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컨택트 업종은 코로나가 완화될 시에 실적 반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의도에 문을 연 더현대 서울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더현대 서울점의 매출 기대치 상회가 오프라인 개선을 주도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이슈들 속에서 백화점과 유통, 화장품 등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흔들리는 시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컨택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택트주들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여행, 항공, 정유, 유통 이러한 섹터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행주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도 반영된 것 같고요. 항공주는 대형주들보다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 기세가 좋습니다. 또 그리고 유통주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연일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저도 뭐 이렇게 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거 주말에 가보면 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을 하면서 거기다 불을 또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계속 좋게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망은 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더현대 서울 다녀와봤거든요. 아 언제 다녀오셨어요? 네, 요번 그 이제 연휴 때 네. 다녀왔는데 사람 엄청 많죠. 저 주차하는데 1시간 10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네. 뭐 걸어 다닐 수가 없겠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한참 기다리고 그래서 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인가 네. 싶을 정도인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됐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준이 작년 7, 8월 때는 우리가 벌벌 떨던 그런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수치로 왔다 가서 그런지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눌려 있었던 또 워낙 길게 동안 이 또 피해를 받다 보니까 소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새로운 게 또 오픈이 되면 이제 오픈빨이라고 소위 말하죠. 뭐 이케아도 처음에 사실 나왔을 때 그랬고 뭐 스타필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오랜 기간 길을 이제 기다려서 이제 갔는데 좀 그런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뒤에 백화점을 뺐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이기는 한데 분명 이제 여가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포 수가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더현대 서울이라는 그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뭐 아울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대형마트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소비 심리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의 관심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대형마트나 이런 복합몰을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외출이 잦아졌다라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당연히 뭐 일상생활로 많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다시 이제 꾸미는 거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화장품에서는 좀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마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들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평선 타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충분히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평선 대응으로 하신다라면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억눌렸던 뭐 소비 심리가 또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 분출이 되면서 유통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신세계 한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고 요즘 워낙에 흐름이 좋아서 계속 좋을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네. 들어가도 괜찮을지가 많이 두려우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차트를 좀 크게 하면 당연히 상방은 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손절 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다 5일 이평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선이랑 좀 멀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제 1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더현대 그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5일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1선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좀 중요한 그 횡보 라인이나 이제 중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빠르게 좀 대응해 보실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군들도 코로나 피해 종목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나 좀 토픽은 파라다이스긴 한데 얘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강원랜드 쪽으로 옮겨서 담아보시는 것도 좀 남지 않을까. 이 종목군들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사태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도 이번에 좀 재개를 좀 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수급이 붙는다라면은 충분히 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자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뭐 글로벌 대형 뭐 은행사들에서는 원자재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뭐 이제 나올 때마다 원자재 굉장히 좀 네, 강조를 많이 좀 드렸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인프라 투자, 뭐 조선,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제품 스프레드 확대죠.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제품 가격으로까지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연이어서 뭐 열연이나 뭐 아연이 이런 부분에서 다 가격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감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업종이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나오는 좀 섹터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감상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와 더불어서 수소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작을 할 때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소로 좀 전환하는 부분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이런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수소라는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철강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 같이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신다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탄력적인 거 원하신다면 당연히 좀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좀 큰 흐름을 좀 잡고 가시려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수강 쪽으로 보신다면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이제 구리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고려 아연과 풍산까지 좀 참겨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들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번의 빨간 펜으로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통 관련주 동향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별로 요즘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좀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종목이나 섹터는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 한 2주 전에 저희가 빨간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쪽의 관심주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희 빨간펜 시간도 계속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 관련된 종목들 요즘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관심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유통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양호한 모습들로 가져갔고요. 네, 특히 지수가 이 정도로 나왔을 때 유통주가 강했던 상황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돈 버는 사업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부각받다가 그래도 여전히 좀 정체를 보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통주에 대해서 그래도 오프라인 쪽은 많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는데 온라인 쪽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점 쪽에서 유통주 전반적으로는 안에 내부적으로 차별화가 이끌어졌을 뿐 추세적인 흐름들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수는 꺾이는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가져가면서 유통주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글로벌 시장까지의 동향들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하면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2월 14일 날 같은 경우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같은 경우 2월 달 중반까지 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보다 리테일 업종들이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스톡스 대비해서 리테일 업종들이 거의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좀 뚜렷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백신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그동안 타격을 받았던 피해를 받았던 업종의 대표적인 섹터이니만큼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쪽이죠. 이에 따른 분위기가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그런 관련된 쪽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상승하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더 기대감이 또 큰 모습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쪽도 같이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 섹터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재난지원금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수 소비 진작책과 함께 아무래도 뭐 할인 쿠폰 같은 경우 다시 지급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같이 어떤 지급 속도가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주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일단 일회적 지급이고 그동안의 소비 탄력성을 봤을 때는 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더현대 여의도 요즘 상당히 말이 많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유통주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통주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온오프라인이 이제 또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CJ 대한통운과 그리고 또 네이버와 신세계 협업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 관련돼서 얘기가 상당히 많죠. 지금까지는 MBK 파트너스만 홈플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을 시너지를 키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신세계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쇼핑 쪽이 여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쿠팡도 이제 3월 11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어떤 유통주에 대한 모멘텀이 각광받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리테일 유통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은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떨어지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신세계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나온 부분들은 첫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있죠.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유추해서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면세점과 그리고 백화점 모두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관점들이고 말씀드렸듯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를 회귀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을 빼고 2019년도의 흐름들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유통주에서 여러 가지 변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뭐 어떤 편의점 업체들도 있겠죠. 편의점 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폭은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아직 점포당 매출액의 여러 가지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마트도 요즘에 상당히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야구단을 인수합니다. 야구단을 인수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라쿠텐인가요? 이 유통업체가 야구단을 인수를 해서 이 홈구장을 오히려 약간 복합 쇼핑몰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도 이런 식의 변화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마트에 대한 어떤 브랜드나 입지력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현대홈쇼핑이나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약합니다. 이쪽에 대한 동향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인 코로나19 때 좀 수혜를 본 측면들이 있고 특히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어떤 입점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장세를 나가기에는 홈쇼핑 업체 자체적으로는 약간 또 여러 가지 변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강하게 변하는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동향을 봤었을 때 관심적을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는 일단 또 다나와를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희가 빨간펜 코너에서 한번 다뤘다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쪽에서 기존에는 PC나 가전 쪽의 가격 비교만을 이어졌다가 이제 생활용품까지 어떤 비중을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또 유통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업체고요. 거기다가 그 기존에는 연계 수수료만 이어졌었는데 사이트 광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ROE를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세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정세 흐름을 보게 되면 약한 33,000원대 밑으로 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눈길이 가셔야 될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잘 모르시는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메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관광호텔 관련된 쪽에서 호텔 그랜드 유통 그리고 또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예식장이나 웨딩 컨설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또 극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조효과와 함께 실적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급증해서 상장사 투자 이익 때문에 급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안정세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뭐 동전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극복을 잘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자산 대비 저평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000원대 이상으로는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작지만 그래도 강한 유통주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강한 유통주의 흐름들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어떤 시장의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수혜보다는 피해에서 회복되는 관점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에 포인트를 맞춰주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요즘 연일 흐름이 좋은 유통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LG전자입니다. 오늘장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덕성은 갭상승 출발 이후로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중수청을 두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데다가 사퇴설까지 불거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위의 EID는 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7위의 SK하이닉스는 3% 정도 내려가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냅니다. 6위의 카카오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M게임, 4위는 OCI, 3위는 한온시스템, 2위는 일양약품, 1위 포스코 엠텍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M게임입니다. M게임이 오늘 9,94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죠. 이 종목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는 오전장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M게임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M게임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게임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에 대한 의견입니다. SNS 시장을 뛰어넘을 메타버스 대장주예요. 연말까지 1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라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힘차게 말아올리자 이호재 이 차트에 도저히 홀딩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종목을 팔아버리는 주식 초보는 없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대장주인가요, 전문가님?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네. 개인 투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했었어요. 네, 최근에 급작스럽게 맞아요. 좀 부각이 됐기 네. 때문에 간단히 용어 설명을 드리면 추상과 현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고요. VR, AR, 우리가 말하는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G 도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게임이 그 메타버스 최대 업체인 유니티와 플랫폼 제공 관련돼서 뭐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급격하게 이제 묶이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AR, VR 시장은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할 분야예요. 갑자기 우리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게 갑자기 또 즐기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번에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보다는 조정 이후에 눌림, 재반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게임의 스탑 의견을 드린 게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주봉상으로 보실 때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딱 이전 고점에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양봉으로 띄웠다면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가격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 가셨다가 뭐 저점 재매수라든지 이렇게 진입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M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SNS를 이제 뛰어넘는 또 다음 그러한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주목이 되는데요. 우선 다음 게시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라는 마음으로 버틴다라고 하셨거든요. 오후 들어서면서 말아올리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일단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긴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보이나요, 전문가님?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맞아요. 미증시도 폭락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독야청청 혼자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래도 보유하고 싶다고 하시면 오늘 저가인 8,730원은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깨지면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빠르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8,730원을 깨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8,73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메타버스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슈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시장을 주도할 하나의 그러한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 일단은 전문가님 의견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끊어가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AR, VR 관련주들은 관심을 두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OCI입니다. OCI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4조 원가량을 내던졌을 때도 이 종목은 꾸준히 사들이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OCI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OCI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CI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 기관 싹 다 쓸어 담는 중 오늘부터 시작이야. 떨구면 나만 손해다. 현재 상황에서 걸릴 만한 것이 전혀 없음. 조만간 15에서 20만 원 돌파할 듯. 이번 주 13만 3천 원 이상 마무리하면 다음 주는 신세계인데 월봉 고점? 이미 월봉 하락 추세 끝났는데 뭔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싹 다 쓸어 담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요즘같이 외국인과 기관을 찾아보기가 드문 시장에서 연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거의 매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그동안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컸었던 네. 그리고 OCI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뉴스에 나온 대로 국내에서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이제 상당 부분 정리하는 모양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를 일단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친환경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주고 있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이제 1차적으로는 한 14만 5천 원 정도 기술적인 저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분간은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OCI에 대해서는 좀 홀딩하고 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OCI 전망도 밝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완판 소식의 강세입니다. 아이오닉 5가 국내에서 사전 물량 이틀 만에 26,500대가 모두 팔렸다고 하고요. 한온 시스템은 이 아이오닉의 열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 이 시각에는 1%가량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분은 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많이도 물렸나 보다. 이렇게 흐르는 대실시간에 계속되네. 저도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거래량 보면 분명히 장중 한 방 더 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집 언제 끝나는지 체크해야겠다. 지금부터 기도 매매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숫자 2로 좀 바꿔주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함이 네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요. 장중 한 방을 더 크게 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거래량이 간만에 또 크게 터지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조금 아쉽죠. 네. 사실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매물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우 시스템은 대형 자동차 부품사죠. 사실상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자동차 부품사를 빼면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도 한온 시스템이 열관리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오닉 5가 현대차의 전기차인데 상당히 판매량이 초반에 좋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5천만 원대인데 여기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겠죠. 웬만한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생각보다 전국의 충전소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괜찮게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우 시스템은 지금 저점을 찍고 일단 상승을 시도하다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눌림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저항대가 18,000원, 19,000원이죠. 네, 완전히 못 뚫어냈어요. 하지만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요 정도쯤에는 좀 다시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오닉5 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게시글 보면 앞에 2자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2자로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라도티닙의 코로나 치료제를 위해서 러시아 알팜과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양약품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일단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전 주가로 회귀하는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2만 원 가자. 추매할게. 이렇게 약 올리면서 내리다가 결론은 한가다. 한 번에 팔기 힘드니 야금야금 파는 거지 뭐. 7만 원대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더니 딱 맞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양약품 뭐 지금 지난 7월에 10만 6,5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반년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의외로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지금 악재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는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의견을 드렸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뭐 임상 실패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일양약품이 올랐던 것 자체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소멸됐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제로 인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양약품도 고점을 찍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치료제 실패 이슈로 더 크게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많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또 이런 의미고요. 10분봉으로 보면 일단 단기 바닥을 살짝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이 아마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반등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회복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거는 뭐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4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회복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물리셨을 건데 일단 보유를 하시고 회복을 조금이라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고 외치셨습니다. 일양약품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지금 2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로 주목받고 있죠.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포스코 엠텍도 일단은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한 번은 상한가 풀릴 것 같다. 결국은 상한가 마감이지만 물량 투하 한번 나올 느낌. 원래 첫 상한가는 무조건 사라고 했다. 오늘 못 사면 내일 시초에라도 사자. 기본은 3연상이다. 오늘 8,500원에 입성한 신규 주주입니다. 예상 매수가보다 높지만 일단 못 먹어도 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린 거네요. 지금 27%로 풀린 건데 일단 뭐 지금 뭐 잭팟이 터졌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매장량도 많이 지금 매장이 됐고 나왔고 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소금 호수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안에 매장된 리튬이 엄청난 가치다.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 올랐어요. 뭐
유가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뭐 비트코인도 올랐고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가 부각됐을 때 그 이슈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철강 포장이라든지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뭔가 이제 리튬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대감이 가장 집중적으로 쏠릴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아쉬운 게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풀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영향도 살짝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갭 상승을 했을 때는 또 갭을 약간 메웠다가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조정 후에 재반등도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이슈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조정 후에 좀 재반등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우선의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이용 시간도 증가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이용 시간이 같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주요 매출원이 별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아이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간 광고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광고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 수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0일 이평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시도 후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가 80,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한 90,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아프리카 TV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